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1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는 암석의 입자 크기라는 제목으로 지표 부근에서 식거나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으면 입자 크기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왜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입자 크기가 큰가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은하신이라는 분이 비공개 답변을 하였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군요. 지표 부근에서 식으면 식는 속도가 빠르고 암석을 이루는 입자가 성장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식는 속도가 느리고 암석을 이루는 입자가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둘 사이 입자 크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질문자가 아래 답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듣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 답변을 보고는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은 답변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그마는 지하에 있는 암석이 녹은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암석이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 조건이 된다면 전체가 다 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물의 일부가 녹아가지고 이 녹은 부분은 액체고 녹지 않은 부분은 고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밀도 차이가 생깁니다. 밀도가 높은 것은 아래로, 밀도가 낮은 것은 위로 올라가는 원리에 의해서 녹아있는 요 액체 부분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밀도, 이 밀도하고 주변에 있는 암석의 밀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이 지점에서 올라왔던 마그마가 멈추게 됩니다. 지하 어느 곳에서 어떤 마그마로 이루어진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주변에는 암석이고 그 안에는 마그마로 되어 있는 곳이겠죠. 이런 마그마로 되어 있는 이 공간, 이것을 마그마 방 또는 마그마 챔버랍니다. 마그마의 온도는 1300도, 1400도 정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주변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마 발생했던 위치는 아랫부분이고 뜨거운 곳이고 뜨거운 것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하는 지하로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따라서 마그마가 생성됐던 깊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변 암석과 온도를 비교하면은 마그마 방의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 온도는 700도, 마그마 온도는 1200도. 이렇다면은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마그마 방 안에 있는 마그마, 즉 액체 부분이 식어서 고체로 됩니다. 고체로 되다가 모두 이것이 다 고체로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암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그마에서 암석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마 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원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광물이 되겠죠. 그 광물들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광물이 형성이 됩니다. 액체 상태에서 고체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그마에서 여러 가지 광물이 형성되면서 식어서 암석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마 안에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MgO 더하기 FeO 더하기 SiO2가 합해지면 마그네슘 1개, Fi 1개, 그 다음에 O가 하나, 둘, 셋, 4개 해서 Si는 1개, O가 4개인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광물이 감낭석입니다. 이 안에 내부의 상태가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 상태에서 고체가 될 때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쪽 축은 온도가 상승하는 방향이고 이쪽 방향 압력이 상승하는 방향이라고 봅시다. 어떤 물질이 이 경계를 따라 가지고 한쪽 축은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은 척은 액체 상태인데 온도가 떨어지면은 압력도 떨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된다면
고체가 되는 물질이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물질은 액체지만은 이 방향으로 온도 압력이 변화된다면 고체가 될 겁니다.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물마다 다 제각기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A 광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봅시다. 다음에 B 광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봅시다. 그리고 현재 마그마의 온도가 여기인데 여기서 온도가 떨어진다면 이 방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마그마가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되다가 빨간색을 만나면 이때부터 B 광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B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식으면서 계속 B 광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가 점점 온도가 더 떨어져 가지고 A선을 지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A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마그마 속에는 A나 B 같은 광물을 만드는 화학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선을 만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이런 선을 C 광물을 만드는 선이라 본다면은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은 주황색 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C 광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는 다른 선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여기서 온도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지나간다면 광물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A가 먼저 만들어지겠죠. A. 그 다음에 B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아주 떨어진 상태에서 C를 만나니까 C가 될 것입니다. 즉 녹색 선을 따라서 떨어지는 상태라면 마그마 상태에서 처음에 B란 광물이 성분 원소들이 어딘가 결정화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뜨거운 상태이니까 서로 원소들이 쉽게 유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대류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광물들이 그 성분 원소로 합해 가지고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온도는 점점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검은색 선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A 광물들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중간중간 그 성분을 합해서 만들어지면서 또 커지겠죠. 아직까지 B 광물의 성분 원소가 다 소진 안 됐으면 이때는 B도 커지면서 A도 함께 커집니다. 그런 중에 온도가 더 떨어져 가지고 주황색 선 라인을 넘을 경우는 이제 주황색 광물이 C 광물이 만들어지겠죠. B와 A의 성분 원소가 아직까지 다 소진되지 않았다면은 BAC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광물 결정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두 식어서 암석이 되고 지하에서 이렇게 모두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상태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상태의 암석이 되는데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졌다 해서 이것을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이라 합니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물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눈에 보일 정도로 된 상태로 어우러진 이런 조직을 광물 결정들이 완전하게 해서는 조직이라 해서 완정질 조직이라 합니다. 광물 결정들이 이렇게 빨간색, 검은색, 주황색 광물 이름은 다양하겠지만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성장하여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BAC 순서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광물이 B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점점 커지고 있다가 A 광물이 만들어질 그때 어떨 때는 B 광물의 바깥을 둘러 가지고 A 광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C 광물, 주황색 광물이 이 바깥을 삥 둘러서는 이런 경우도 심성암 내에서 가끔씩은 볼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온도 떨어지는 것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온도 떨어지는 요 빨간색 선을 출발점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암석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비강물이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비강물이 만들어지는 요 영역이 만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좀 길게 시간을 잡는다 이거죠. 그러면 비강물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물이 상당히 커진 상태까지 될 때까지 아직까지 A 강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B 강물을 모두 만들고 난 다음에 A 강물이 만들어질 그때부터는 식는 속도가 많이 빠르다면은 A 강물은 만들어지는 그 강물의 결정 크기가 B 강물보다는 좀 작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때도 작은 A 강물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C 강물까지 모두 결정화해버리고 식어버린다면 BAC 광물의 상대적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물은 큰 상태로 남아있고 그 나머지 광물은 크기가 좀 작은 상태로 남아있는 이런 구조를 반상구조 또는 반상조직이라 하고, 반상조직에서 나오는 이런 큰 광물을 반정이라 합니다. 화성암을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눕니다. 신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이고, 화산암은 화산이 생성될 수 있는 지표 환경입니다. 심성암은 마그마 안에서 천천히 식기 때문에 광물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점점점 그 성분들을 붙여가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물 알갱이를 맨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어떤 광물인지 각각의 광물들을 전문가들의 눈으로서는 구분할 수 있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알갱이는 이 알갱이와 이 알갱이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화산암은 심성암에서 어떨까요? 용암의 온도와 지표 온도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도표에서 이야기했듯이 용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B 강물, A 강물, C 강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낮은 온도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B, A, C가 만들어집니다. 즉 그러니까 한꺼번에 A 강물, B 강물, C 강물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까지 가서 달라붙는다 이런 현상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어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광물이 생성은 됐지만은 강물 자체의 결정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맨눈으로 그 광물이 어떤 광물인지를 구분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조직을 미정질, 사실 미정이라 하더라도 미정은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에서 은미정질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크립토 크리스탈린. 그 자체가 아예 미정도 생성되지 않은 그런 정도는 유리질이라 합니다. 자, 지하에서 생성된 심성암의 예입니다. 보시면 흰색 강물, 무색 투명한 강물, 검은색 강물, 약간 분홍빛을 띠는 강물 등등이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광물이 자라다가 다른 강물이 자라다가 서로 간에 만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결정화되어 버린 이런 것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간 색만 차이 나지 같은 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색 강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짙은 검은색과 약간 회색빛을 띠는 검은색,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흰색 강물입니다. 역시 흰색과 검은색, 약간 회색 띠는 것, 어떤 강물인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하에서 식은 것은 확실한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것이 지표에서 식은 암석입니다.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결정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광물 결정을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암석은 아예 뭔가 알갱이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광물의 그 경계가 모호하고 어떤 광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용암이 흘러 넘치가지고 재빠르게 식은 결과인 화산암을 보여줍니다.